제가 택시를 타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네. 홍대, 네. 강남, 네. 이태원에서 네. 밤에 택시 잡기 정말 힘들다. 힘들다. 네. 네. 승차 거부 정말 많이 하고요. 네. 예약도 없는데 예약 등 켜놓고 네. 한 시간씩 기다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전 그런 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네. 택시 기사분들은 네. 손님을 네. 선택해서 받으면서 네. 왜 이 손님들은, 그러니까 네. 국민들은 네. 타다랑 택시랑 선택하는 걸 기사분들이 네. 반대하는가? 네. 그럴 권리가 있는가? 네. 지금 말씀하셨던 홍대, 네. 이태원, 강남의 30%는 합법적으로 승차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택시를 탈 때 남바를 보고 타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죠. 수원에 택시가 서울에 손님을 태우고 와서 서울 시내는 안 갈 권리가 있어요. 또 인천 택시가, 홍대는 인천이 많고 홍대는 가보면 거의 대부분 인천 택시들이 인천 택시를 묻고 잡아서 신림동 가나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안 가야 돼. 가면 불법이야. 가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객분들은 저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택시기사는 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 택시가 서울에서 다니면 불법인가요?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불법이에요. 그러면 인천에서 서울에 타고 오는 거는 합법이에요? 합법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인천만 갈 수 있어요. 인천 택시는. 수원 택시는 수원만 갈 수 있어요. 안양 택시는 안양만 갈 수 있어요. 택시라는 거 자체가, 네. 교통 개념 자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통 체계거든요. 약간 군인 위수지역 그렇지, 같은 위수지역 거예요?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강남역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상호를 얘기해도, 네, 말씀하세요. 지오더너 앞에 제일 많이, 지오더너. 네, 맞아, 맞아. 지오더너 앞에 10번 출구, 9번인가? 네, 9번인가 10번 출구 앞에. 유명하죠. 네, 유명하잖아. 맞아요. 네. 그 앞에 있는 것들은 90%가 지방차예요. 신림동 가자 그러면 안 가는 게 합법이야. 그게 안 가는 게 합법이에요. 근데 승객은 그걸 불법으로 생각을 하죠. 서울차는 거기 댈 수가 없어요. 왜 못 대느냐? 대면 단속당하거든. 거기가 단속 1순위예요. 그래서 단속반들이 항상 나와 있는 지역이야. 왜 이렇게 불친절해 그러지만 우리 물어보시는 분은 한 번 물어봤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20번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인천 택시라서 안 가요, 뭐 평택 택시라서 안 가요, 수원 택시라서 안 가요, 뭐 안양 택시라서 안 가요도 나중에 한 5번 가면 귀찮아져.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안 가요. 그럼 왜 안 가는데요? 지방 택시예요. 안양 택시예요.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합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걸 다 싸잡아가지. 싸잡아가는 거예요. 제도권에 대한.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택시 타는 손님 입장이잖아요. 네. 손님 입장에서 네. 이 영상에 댓글이 어떻게 달릴까 참. 네, 궁금해. 나도 궁금해. 단속반이 지오단 앞에 쫙 깔렸는데 서울택시가 거기서 어떻게 안 가요 소리를 해. 영상은 안 가요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카메라가 몰래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카메라가, 그 스탠드 카메라가 대형 이만한 카메라가 들고 나와요. 근데 안 가요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안 가요를 당당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카메라가 떴으면 단속반이 한 10명씩은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가요가 기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안 가면 둘러싸는데? 음주단속처럼? 그러니까 연출된 거에 악마의 편집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니까. 뭐 택시가 서울 시내에 75,000대입니다. 유튜버 보시는 분들. 그 중에 변호사는 도둑놈 없습니까? 있잖아요. 택시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 중에 한 50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전부로 표현하면 되게 억울하잖아. 사실 근데 네. 저는 손님 입장으로서 네. 택시 기사분들이 네. 많이 불친절한 건 사실이고 네. 또 이렇게 타면 네. 반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많이 있어요.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많고 네. 종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건 고쳐야 된다고 봐요. 핑계를 좀 대면 12시간을 또는 15시간을 혼자 일해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 여긴 감옥이야. 여긴 감옥이라고. 누군가 타면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안 떠들어. 아이, 그래도 좀 받아줄만 하구나. 그러니까 저 양반이 외롭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 그럼 기사님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요. 네. 죄송해요. 요 정도 하면 알아들어.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시는 분들은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약간의 뭐 7만 5천 명이 있기 때문에 똘끼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말 걸 때 대처법 하면서 예, 예. 택시 기사님들이 뭐 아가씨 무슨 일 해요? 이렇게 예, 물어보면 예. 검사예요. 예. 판사 검사할 때 그 검사요. 예. 뭐 이렇게 예, 얘기하면 예. 그다음부터 말 안 건다 뭐 이런 예. 그런 그 짤도 막 올라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여튼 그런 근데 거. 네. 그거보다는 기사님 제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조용히 좀 갈게요. 이러면 왜냐하면 검사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는 네 이러지만 지가 검사인데 내 차를 탔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우리는 단골이 없어. 한 번 보고 말씀. 한번 말 사람이야. 검사는 그냥 관계 없다니까. 관계 없어요. 손님이 딱 타면 어느 기사가 빨리 갈 건지 내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 자, A 손님 탔어. 아저씨 바빠요. B 손님, 기사님 제가 9시까지 서울역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사가 빨리 갈 것 같아요? 두 번째.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해? 빨리 가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쩌라고라니까? 빨리 안 가는데 빨리 가는 것처럼 하는 스킬도 있어요. 흔들면 돼. 흔들면 돼. 괜히 그냥 차선만 한번 왔다 갔다만 해주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요, 손님은. 근데 실질적으로 빨리 가지 않아. 그리고 기아 빼고 악셀 밟으면 부릉부릉 훅가시라고 보통 표현 네. 많이 해요. 국가시. 예. 붕붕 그 소리만 한 100번 늘려주면 빨리 가는 줄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빨리 가는 걸 원하면 기사님 제가 서울역에 기차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그러는데 몇 시까지 도착할 수 그러니까 내가 몇 분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맞춰보겠다. 빡빡하다. 또는 어렵다. 라고 답을 줘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답을 줘요. 대화법의 차이가 뭘 느꼈냐면 예. 택시 기사도 사람이구나. 그럼 그 콜을 받아서 아파트 입구에 딱 도착을 했어요. 네. 근데 보통 5분이 지나면 우리가 먼저 취소를 안 하고 전화를 해요. 나오시라고. 그러면 얘 나갈게 그러고 10분 있다 나와. 그리고 10분 있다 나와. 그럼 15분이야.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드문데 여자분들 딱 문 열고 앉으면서 무슨 얘기? 아저씨 늦었거든요. 빨리 가주세요.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그걸 한마디 토달면 불친절. 15분 정도 늦었으면 최소한 미안합니다 라든가 죄송해요 라든가 뭐 그걸 바라는 건 아닌데 그건 사람 간의 그 도의라고 봐요. 근데 딱 타서 아저씨 늦었거든요. 어쩌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쩌라고. 제가 지금 네. 인터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손님 입장에서 당연히 택시 기사님들은 손님에게 친절해야 한다라는 좀 프레임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 네. 얘기 프레임 잘못 얘기해 줬어. 택시가 어떤 직업입니까? 그러면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 프레임이 서비스업이라는 베이스를 깔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택시를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택시는 기능직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기장한테 친절이거나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KTX 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네.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 목숨을 맡기는 사람이 의사? 근데 의사도 외과 의사나 돼야 만나요. 이비인후과 가갖고 내 생명을 맡기는 거 봤어? 치과 가서도 안 그러죠. 안 맡기잖아.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죽지는 않아. 택시는 기사가 잘못 생각하면 같이 죽어요. 나는 우리나라 정책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인사시키거나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운전이라는 건 같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존재를 해요. 근데 공무원들은 우리들을 서비스직으로 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능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 자체, 우리의 직업의 본래 목적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기능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인사 정도 또는 뭐 웃는 얼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봉사와 서비스는 달라요. 봉사는 내가 원해서 무료로 하는 부분들이지만 서비스에는 건 분명히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같은 비용에 봐보세요. 요금을 획일화 시켜놨어요. 그러면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 되겠습니까? 하향 평준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그 요금이라는 자체가 6년에 뭐 800원씩 올라가는 굉장히 공공요금, 택시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억제를 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규제를 많이 하죠. 규제를 많이 하는 품목 중에 하나야. 그러면 저가잖아요. 그리고 외국 나가보면 알잖아요. 택시 비용이 얼마나 싼지. 그러면 그 저가에 서비스까지 바란다는 건 우리가 잘못이냐 아니면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 잘못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런 맞아요. 거네요. 예. 타다가 합법이 되면 네.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다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제도권으로 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저거는 합법화 못 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